제가 어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 공부를 했어요. 밤 11시부터 한 12시 10분, 20분까지 공부하다 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을 정말 열심히 듣는데 제가 집에서는 PC로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을 세 번째 듣고 있고 이동할 때는 가볍게 구동사 100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동사 100은 좀 시리어스하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흘려 듣는 정도? 어차피 두 번, 세 번 들을 거니까.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은 책에 이렇게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좀 꼼꼼히 들어야 되니까 PC로만 책상에 딱 앉아서 핸드폰 끄고 듣고 있어요. 제가 이걸 세 번째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김재우 선생님이랑 친해요. 자주 만나고 통화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하고. 근데 녹화된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고 있잖아요. 근데도 감탄이 나오고 보면 볼수록 더 대단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분은 이게 좀 경지에 다다랐다. 이게 딱 알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게 데이가 데이 1부터 해서 데이 100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데이 안에 하부 구조로 강의가 3개씩 있는 거예요. 모델 이그젬플, 그 다음에 스몰 톡, 그 다음에 케이스 인 포인트 앤드 퍼더 스터디에서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 한 강을 제가 300강 중에 한 강을 통째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와 사람이 10,000시간을 진짜 파고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좀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영어에 많이 노출됐던 사람이에요. 저만큼 영어에 많이 노출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로 어학연수를 갔고요. 미국 뉴욕 스테이트에서 파츠담이라는 아주 조그만 도시에 있는 클락슨 유니버시티라는 곳에 2학기 동안 가서 11과목을 수업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연구도 했어요. 심지어 거기서 논문도 썼어요. 학부생이.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로 가서 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영어가 중급의 정책에 완전히 갇힌 사람이에요.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근데 이제는 돼요. 제가 올해 이제 만으로 42살이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영화랑 미드를 영어 자막 없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는 그거는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되고 평소에는 영영 자막으로만 보고 있어요. 이제 저는 어떤 외화든지 뭐 미드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저는 이제 한글 자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글 자막은 필요할 때만 찾아서 보는데 그거는 제가 단어를 열심히 외워서 그렇고 단어는 혼자서도 열심히 외웠었거든요. 김재우 선생님한테 진짜 제대로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이랑 환경은 똑같습니다. 저도 인강으로만 배워요. 인강으로만. 그래서 오늘은 통째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 미친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봐야 되는데 5만 권 이상 판매가 됐거든요.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은 진짜 사람들이 극찬한 책이에요. 이게 뭐 수십 주 동안 외국어 1등이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다음에 이제 김재우의 구동사 100은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왜냐면 퀄리티는 똑같겠죠. 근데 정량적으로 100쪽인가 150쪽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인강을 들어야 되거든요. 진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책을 안 사시고 인강을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서 굉장히 뭔가 좀 예산이 타이트하다 그러면은 책은 노트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고 인강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책도 너무 좋지만 인강에 김재우 선생님이 알려주는 스코프가 뎁스가 상대가 안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영어 공부 특성상. 영어 공부 특성상 진짜 어쩔 수가 없고 이거 두 개가 이제 합치면 124시간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 잘하려면 성인이 최소 몇 시간 필요하다? 3,000시간. 그러면 처음부터 3,000시간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ABCD도 모르는 분들은 3,000시간 해야 됩니다. 근데 수능 경험도 있고 뭐 토익 경험도 있고 뭐 어학원 다닌 경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는 어학연수도 갔다 왔다. 그럼 어떤 사람은 1,000시간만 마저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500시간, 어떤 사람은 2,000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영어 선생님들 혹시 계시면은 선생님
한국 사람이 영어 하는데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들의 어떤 사고나 생각 영역이 아니라 어떤 기관의 통계로 검증된 영역이에요. 이거는 제가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알아낸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 120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5개가 생겨야 300시간이고 우리가 예습 복습을 300시간씩 하면 그래야 900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 1.5배, 그러니까 뭐 2배속으로 해서 더 빨리 듣는다. 그래야 여러분 1050시간이어서 그래야 겨우 될까 말까요. 근데 이런 게 없을 때는 그 다음에 또 유명하고 훌륭한 선생님의 어떤 좋은 인강들이 있죠. 근데 그게 정량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파편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한 사람이 이걸 시리즈로 쭉 써줘야 되거든요. 그 위대한 작업을 제가 진짜 성인 영어 회화 티칭 국보 문화재라고 생각하는 김지호 선생님이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피드백 보면서. 그래서 왜 제가 인강을 들어야 되냐고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일단은 후기 2개 먼저 읽어드릴게요. 스터디언 클래스에는 진짜 저는 어떻게 이런 후기가 나올까 하는 후기들이 있어요. 김승빵님께서 올해 여름에 적어주셨네요. 오늘 학습기간 1년 완료되었습니다. 우연히 김재우의 영어 회화백을 접했는데 학습기간 1년이 종료됩니다. 그간 접했던 많은 영어 강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 비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의문을 가졌던 점을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김지호 선생님 강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세요. 구동사 강의로 나 소름이 돋았어. 진짜. 구동사 강의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분 56세 너무 멋있는 분이죠. 대한민국에 이런 50대가 많아지면 대한민국 미래 밝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3번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강의 업체들이 완강률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저희는 조금 다른 업체랑 비교가 안 돼요. 3번을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3번. 열심히 하셨네요. 그냥 썰렁썰렁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직접 정리하시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3번 들었고 다른 거 볼까요? 수강을 완강했고 추가 연장으로 똑같은 걸 다시 들으려고. 그게 맞죠. 그래서 이제는 쿠폰도 나왔죠. 이제는 쿠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완강을 하셨으면 다시 들으면 쿠폰이 나오고 또 들으시면 또 쿠폰이 나와서 다른 강연을 30% 할인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약간 미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저희가 이제 쿠폰이 나와서 완강률은 더 올라갈 건데 지금도 저희랑 비교되는 업체가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저희랑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불리한 게 뭐냐면은 딴 데는 뭐 15시간, 뭐 어떤 건 8시간. 어저께 어떤 거 광고 떠서 클릭해보니까 3시간 강의가 10분이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한 15만 원이었나? 10만 원이었나? 그거 그냥 김지호 선생님 거 만약에 60시간인데 그 20배 곱하면 200만 원이에요. 퀄리티는 똑같다는 보장 아래. 근데 퀄리티도 당연히 김지호 선생님이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김재우의 영어 회화백 23강의 스몰 토크 강의로 따지면 이제 23강이 2번째 강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예문을 진짜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제가 3번째 공부하면서는 이런 걸 외우고 있어요. Could you go any lower? 이런 걸 이제 외우고 있고 all of our selections 이런 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각 잡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예문의 구성의 그 쫀쫀함이 진짜로 대박이거든요. 제가 이걸 인강으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세요. 1.5배속으로 틀어보겠습니다. 1.5배속으로 틀 거니까 한 7, 8분 걸릴 건데 진짜 끝까지 들어보세요. Small talk. 자, 오늘은 스몰 토크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표현이 out of my price range, 또 in my price range였잖아요. 그래서 스몰 토크 1에 해당하는 한글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키보드에 관심 있는데요. 30만 원은 조금 비싸네요. 혹시 조금 깎아주실 수 있는지요? 어느 정도 생각하셨는데요? 자,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상품 문의를 하나 봐요. 이 키보드에 관심이 있는데요. 30만 원은 조금 비쌉니다. 비싸네요. 혹시 조금 깎아주실 수 있는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하니까 이제 판매하는 셀러분께서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셨는지요? 라고 했습니다. 아마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올린 거에 대해서 문의가 오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쓸 수 있죠? 바로 이거죠. 30만 원은 좀 비싸게 느껴진다는 편이죠. 자, 그동안은 끊임없이 expensive를 써왔다, 그죠? 이제는 조금 바꿔서 약간 비싸다니까 out of my price range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 너무는 way였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조금이니까 a bit out of my price range라고 합니다. a bit, 오케이? a bit, 조금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키보드에 관심 있는 건 너무 쉬워요. I'm interested in something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한글이 뭐다? 혹시 조금 깎아줄 수 있나? 이 표현이 정말 원민스러운 표현이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통상적으로는 이 표현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Can you come down a little? 이렇게 해서 come down, 좀 아래로 내려온다 해서 깎아주실 수. 근데 그보다 더 좋은 표현도 있어요. 좀 에이, 우리 이런 거 모르죠. Can you discount 우리가 이러겠죠, 그렇죠? Can you make it cheaper 이 정도 하겠죠, 그렇죠? 더 낮게 갈 수 있나라고 그랬거든. 처음에 이 표현을 제가 접했을 때는 저도 충격에 도가니에 빠졌죠. 와, 저렇게 충격이 쉽게 표현하는 도가니죠. 거구나. 근데 저가야말로 진짜 네이티브들이 데일리로 쓰는 표현이구나라는 걸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김재호 선생님이 처음에 이걸 접했다는 거는 한 뭐 30대일 거예요. 아니면 뭐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중후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재호 선생님이 왜 잘 가르치냐? 우리랑 똑같은 과정을 다 겪었는데 최고의 경지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표현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로 Could you go any lower? 당신은 좀 죄송하지만 가줄 수 있느냐? 좀 더 낮게. 이 표현이 직역을 하면은 그렇지만은 정말 흥정할 때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Could you go any lower? 정말 금방 와닿진 않죠? 하지만 정말 좋은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 역시 can you보다는 could you가 학교 다닐 때 그 설명이 맞습니다. 좀 더 격식을 차리고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could가 can에 비해서. 자, 그러니까 셀러분께서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셨는데요? 이럴 때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하면은 what price range did you have in mind나 do you have in mind를 쓸 수 있죠. 약간 상투적 표현이라면. 근데 질문 자체가 could you go any lower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되받아서 어느 정도로 낮게 생각하셨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진짜 자연스러운 네이티브 영어가 나오는데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How much lower were you thinking? 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주변에 있는 원어민들에게 이런 표현을 보여주시면요, 정말 supernatural,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고 정말 average American들이 데일리로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회화책에서 그걸 가장 역점을 두고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들릴 것인가, 또 어려운 단어를 최소화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게 더 어려워요. 네, 역설적이게도 단어를 차라리 어렵게 가져가는 게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쉬운 단어들의 조합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청취력도 동시에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설명이 그냥 예술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어려운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린 이걸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김재현 선생님 인강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연습하시죠? 어느 순간 돼요. 진짜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화문 1, 스몰 토크 1에 대한 영문을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I'm interested in this keyboard, but 300,000 won is a bit out of my price range. Could you go any lower? How much lower were you thinking?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 그 대표 표현이 out of my price range니까 주로 가게나 상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많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저희 제품들은 모두 특별히 덴마크에서 수입해요. 이건 1,000,000원이에요. 오, 너무 아. 비싸다. 제 예산보다 훨씬 비싸군요. 좀 더 저렴한 건 없나요?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롯데백화점에 있는 그 수입품 가구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품들은 모두 특별히 덴마크에서 수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가구를 가리키면서 이건 1,000,000원이에요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구매자분이 제 예산보다 훨씬 더 비싸네요. 혹시 좀 더 저렴한 건 없나요?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역시 예산보다 훨씬 비싸다. 이제는 툭 치면 바로 나오겠죠? 근데 훨씬도 배웠죠 이미. Way out of my price range예요. 다 같이 볼게요. That's way out of my price range. 시작. That's way out of my price That's range. way out of my 그러면서 price 이제 range. 판매하는 분의 영어를 한번 보시면 저희 제품들은 다 그 덴마크에서 수입한다니까 주어는 제품이겠죠. 그죠? 수입은 뭐죠, 여러분? imported라고 그러죠? 덴마크로부터잖아요. 따라서 from 덴마크가 되겠죠. 그런데 저도 아직 이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긴 힘든데요. 아무래도 저도 여러분도 제품, 상품 이런 무조건 products, items 그런 단어만 떠오르죠. 근데 이럴 때는 이 단어도 좋아. All of our selections. 참 이 단어가 주는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select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나? 그렇죠. 굉장히 선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선별하는 아주 그 정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이것만 딱 정말 아주 신중하게 선별하는. 그래서 고가 제품들 얘기할 때 selection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all of our selections are imported from Denmark 이렇게 하고 this one is 1,000,000원. 그래서 10 million won. 이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됐고 좀 더 저렴한 건 없나요? 자, 여러분 이때도 주어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인칭 대명사 you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do you have 이렇게 돼야 됩니다. do you have. is there anything 이렇게 하지 말고요. do you have 다음에 좀 더 저렴한 것 이러면 anything cheaper가 되는 거예요. anything cheaper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될 때 anything 형용사, something 형용사 발화법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것과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할 텐데요. 이것도 바로 anything 형용사입니다. 이거를 원어민들이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Do you have cheaper ones 이렇게 잘 안 해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가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는 좀 자연스럽게 돼요. 열심히 하니까. 자, 역시 모범답안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All of our selections are specially imported from Denmark. This one is 10 million won. Oh, that's way out of my price range.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좋고요. 자, 이제 스몰 토크 다음 것 역시 한글 들어보시죠. 매물로 나온 것을 보기 전에 우선 생각하고 있는 금액대를 물어봐도 될까요? 3억 원 이상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스몰 토크는 들어보니까 이 전세라든지 이런 걸 구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과 이제 전세를 구하는 분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매물로 나온 걸 보기 전에 우선 생각하고 있는 금액대를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하니까 3억 원이 저희가 쓸 수 있는 맥시멈이다. 혹은 3억 원 이상은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응용된 표현인데요. 생각하고 있는 금액대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게 조금 응용 표현이죠. 금액대는 영어로 뭐죠? 오늘 많이 했죠? price range죠. 그러면 물어봐도 될까요니까 Can I ask your price rang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고요. 3억 원 이상은 쓰고 싶지 않다니까 쉬워요. 이거는 I don't want to나 we don't want to spend more than 3억이죠. 그런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don't가 아니고 wouldn't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We wouldn't want to. 이런 것들이 여러 학습자들을 괴롭히죠. 또 나간다. 가정이에요. I wouldn't do that. 나라면 그렇게 안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아직 매물로 나온 걸 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수일 내로 발생하겠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러면 만약에 제 마음에 드는 게 있다 해도 3억 원 이상은 안 쓰려고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I don't want to가 아니고 I wouldn't want to spend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if절이 없을 때 가정법 표현이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if절이 있으면 그래도 좀 쉬운데 그죠? 그래서 we wouldn't want to. 물론 we don't want to 했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가정의 뉘앙스가 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다음에 예술이야. 영문로 장인이야 나오는 걸 장인. 보기 전에는 넘어졌기 때문에 영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돼 있죠? 이거는 누구라도 어려울 것 같아요. 봐보세요. Before we get started looking at what's available. 정말 어렵죠? What is available이라는 게 매물로 나온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available이라는 것이 이용 가능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available 하다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다. 뭐 이런 말이고 나 시간 된다 할 때 I'm available이라고 하듯이 이 집이라든지 전세 물건도 지금 구매 가능한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something is available 이렇게 되는 거죠. available for purchase 같은 게 생략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직은 너무 네이티브스럽기 때문에 내가 꼭 이렇게 영어를 안 하면 난 영어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정말 네이티브 영역이기 때문에 청취로 알아들어도 만족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방금도 여러분 디테일이 예술이에요. 이게 뭔가 뭐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쉬워 보여도 이게 은근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게 들리기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 저도 인강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 정도 디테일 찝어주는 분은 저는 솔직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수려하게 잘하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교포나 이런 분들. 저도 한국말 잘하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뭐 시작하다 할 때 여러분 우리 실제 수업할 때 Let's get started 이런 말 하잖아요. 시작하면 합시다. 그런 말인데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안 되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Let's start라고 하지 않고 왜 Let's get started 이렇게 궁금해요, 선생님. 자, 여러분 이런 것까지 아마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없어요, 어떤 선생님. 느낌이 좀 있냐면요. 회의 같은 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약간 민그적거리거나 아니면 딴 얘기를 많이 하다가 혹은 간식 같은 걸 먹거나 이런 스몰 토크나 이런 걸 하다가 자꾸 이러지 말고 이제 시작합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스타트하고 좀 다른 거예요. Let's get started. 이러면 약간 지체된 느낌이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수업은 9시에 시작하다 할 때는 This class starts at 9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때는 get started를 쓰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데 뭔가 그렇지. 좀 지체됐다가 시작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걸 알면 참 재밌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영문 한번 들어보시죠. Before we get started looking at what's available, can I ask your price range? We wouldn't want to spend more than 300 million won. 좋습니다. 자, 정말 스몰 토크 3개 알찬 거 공부했는데 이제 cases in point로 한번 가볼 거거든요. 진짜 알차게 공부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인강으로 설명을 들은 건데 그냥 여러분이 혼자 공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인강으로 배운 거의 10분의 1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뽑아먹는다고 표현하면 좀 이렇게 야무지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맛깔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내용에서 우리가 책이든 뭐든 우리가 뽑아 먹어서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만큼 안 돼요. 그다음에 이런 게 다 저는 진짜 너무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기 디테일부터 배려 그다음에 이런 거 게스탈트부터 그러니까 우든트까지 그냥 야 인강을 어떻게 그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다른 책도 되게 좋죠. 좋은 책 너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실생활에서 진짜 찐으로 쓸 것 같은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다른 영어 책들을 보면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뭔가 로버틱하다. 그러니까 말은 맞지만 이런 말을 우리가 실제로 쓸까?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진짜 찐 생활. 어디 가서 깎고 뭐 백화점 가고 비싸니까 싸게 해달라 그러고 전세 구하러 가고 진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영어들 예술이죠. 그래서 후기 하나만 더 볼까요? 내가 후기를 작성하게 될 줄이야. 올해 50대 중년 우리 스터디언에는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50대 분이었죠, 그렇죠?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그동안 참으로 많은 곳을 기웃거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후기를 작성하게 되는 날이 온 것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미드 본다고 도전도 해봤고 회화책 한 권도 통째로 외우기도 시도했었고 뭐 흔히 대한민국에서 이거 하나만 영어 끝장이라는 홍보에 이끌려서 어지간한 이런 시도를 다 해봤는데 그래서 영어 실력이 늘었냐고? 얼마 전에 치른 토익이 700점 수준이었다. 이건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토익 공부 세상에서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950점 받는다니까요. 지금도 자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지? 토익 점수는 논외로 하더라도 듣기 말하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러다 김재우 영어 회화 100을 만났다. 솔직히 처음에 여기저기 광고 홍보가 쏟아지길래 무슨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길래 저희는 그렇게 많이 안 쏟아부은데 많이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랑 겹쳐서 그래요. 죄다 김재우 영어 회화 100인가 싶었다. 다만 김재우 간사님의 넌대영을 읽고 나서 왠지 이 양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수업이 진행될 것 같다. 우선 책을 구입하게 되었다. 난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의 영어 강의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주 논리적인 접근이세요. 영어 환경에서 자라고 오랜 기간 살아서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래 산 분들은 영어는 굉장히 김재우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관용구 중심으로 가요. 관용어구. 되게 팬시한 거. 여러분 이거 모르죠? 여러분 이거 모르죠? 미국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근데 김재우 선생님은 솔직히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그걸 알아들어야겠지만 우리는 굳이 그런 걸로 말 안 해도 된다예요. 그래서 정말 빈도가 높고 자연스러운 관용구만 가르쳐 주시지 웬만하면은 보편적인 표현으로 영어를 배우자는 게 김재우 선생님의 전략이에요.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힌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들의 고충과 공부 방법론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차라리 외국인이 한국 사람처럼 기가 막히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론을 더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그러나 김재우 강사님처럼 순수 토종이 그렇죠. 여러분 한국 외대도 교포들이 진짜 많이 가요. 한국 외대 통번역 대학원에서 영어 동시통역을 졸업했다는 것만도 일단 신뢰가 돼. 이거는 뭐 개런티죠. 영어 회화 100은 그동안 내가 사다 날랐던 수많은 영어 책 중에 유일하게 완독한 책이다. 특히 한국인들끼리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사례가 너무 공감이 갔고 강의 전반적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인 용어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그 설계가 예술이죠. 어느 구동사는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다. 오늘 5개월에 걸쳐 드디어 100강을 완료했는데 다시 1강부터 반복할 생각이다. 강사님 말씀처럼 단순히 1년간 이 강의를 하나로 갑자기 영어가 늘진 않을 것이다. 이 강의로 베이스로 원서 읽기, 미드 보기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여기저기서 배웠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픽업이죠. 그렇게 쌓이면서 그런 게 쌓이면서 조금씩 발전하게 될 것이다. 혹시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온라인 강의를 꼭 같이 들어보시길 추천한다. 그리고 웃기죠? 김지현 선생님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구동사 책 또 얼른 출판해 주세요. 이분도 올 여름에 끝내셨네요. 그러니까 다 이거 내놓으라고 날린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귀신같이 이거 들은 사람들은 뭐에 씌웠나 이것 좀 내놓으라고 날린 거. 막 어떤 사람은 구동사 내놓으세요가 후기예요. 5점 주시면서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올 겨울에는 초보가 나오는데 사실 그게 초보가 아니에요. 자주 쓰는 빈도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말이 초보지 모두가 그걸 익혀야죠. 결국에는 정말 쉬운 표현 위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오면 또 예술이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강의는 미친 거예요. 진짜 미친 강의예요. 정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영어 회화백, 구동사백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 번 들으세요. 1년 동안 나는 최소 3번 듣겠다는 마음으로. 그거 다 저희 비용이거든요. 보통은 여러분 완강률이라는 게 5%가 안 돼요. 이거는 외국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는 완강이 뭐예요? 너무 여러 번 듣기 때문에 그게 뭐 하늘에서 공짜로 서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비용인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대적으로 서버를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3번이고 5번이고 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게. 여러분 저희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진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뿌리 단어 외워야겠죠. 단어는 제가 여러분 진짜 그냥 장담하는데 단어장은 영어 독립 복화 3000이 초보를 위한 단어장 중에는 독보적 1위. 그냥 독보적 1위. 무조건 1위.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단어로 끝을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김재우 선생님도 인정한 영어 독립 단어 시스템이고 김재우 선생님 여기 장문하는 거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그거는 시스템이 정말 좋네요라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쉬운 거를
빨리 피드백을 혼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1등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 독립 단어가 얼마나 좋냐면은 이게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열정왕을 캡처한 거예요. 여기 5시간 공부했다는 거는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로딩 시간이랑 넘어가는 시간, 여러분이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 풀지 않은 시간은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고 있었던 시간은 7시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게임이에요? 퀴즈긴 하지만 이게 무슨 오락은 아니잖아요. 7시간, 5시간. 이분들은 진짜 추석을 알차게 보낸 거죠. 이러면은 외우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알는지 모르는지 속가내기 작업을 막 몇천 개씩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우리 나중에 지호님 얘기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호님은 7,000개를 테드 나온 거를 이렇게 훑어보는데 내가 7,000개 중에 몇 개를 하나 훑어보는데 5일인가 6일 만에 다 훑어보셨어요. 이렇게 공부하셔갖고. 그냥 역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걸로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자 단어장 보세요. 이게 시중에 되게 유명한 단어장들이에요. 저는 이 단어장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단어장 중에 하나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한 단어장이니까 애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다 훌륭한 단어장일 텐데 자 보세요. 일단은 여기 단어 나온 순서들 어떤 근거인가요? 일단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문의한 데도 있거든요. 답장을 못 받았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는 뭐죠? 통계적 근거. 뉴베리상을 받은 카네기상을 받은 정말로 엄선된 동화책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몇 법칙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뜻만 있죠. 저희도 당연히 뜻은 있죠. 근데 뭐죠? 저희는 해설이 있어요. 이 단어가 뭔지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 그 어떤 유명한 단어장도 해설이 없어요. 이거 있고 없고가 저는 결판 난다고 보거든요. 예문 어떤 거는 하나만 있고 이것도 하나만 있네요. 여기는 뭐 2개도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예문이 아니라 어떤 뭐 단어의 조합, 뭐 문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2개씩 2.x개. 왜냐면은 여기 예문 설명 아니 그 단어 설명에 또 예문이 깨알같이 한두 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4개 있는 격도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어요.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이 단어장도 있긴 있네요. 근데 저희 뭐 확실히 뛰어나죠. 그다음에 저희는 단톡방이 있어요. 이게 뭐 거의 분기에 한 번씩 열려요. 그냥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분석했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카테고리가 많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회화는 정말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게 유명한 미국 드라마죠. 미드죠. 프렌즈의 10년치 에피소드를 다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동화는 이제 영어 독립 복화 3천의 소스 기본 오리지널 소스죠. 뉴베리상 카네기 받은 상을 최고의 동화책들. 인간관계로는 책을 통째로 분석해서 지금 그거 외운 분들은 원서를 도전하고 있어요. 영화가 꽃인데 무려 영화 3만 편을 분석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관심 있는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미국 투자 리얼리티 쇼 샤크탱크 분석한 게 YMBA. 그다음에 요게 새로 나온 꽃이죠. 테드 유튜브에 올라온 거 4,300개. 백테스트로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 거에 포함이 안 된 것도 다 테드 7,000개면은 뭐 97%, 96% 카바는 다 우스워요. 그 다음에 글로벌 트렌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이코노미, 테크놀로지 사이언스는 미 공영 라디오 방송인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방송 뉴스 20년치. 그다음에 수능 영어는 수능 기출 영어, 그러니까 수능 기출 그거 실제 시험 싹 다 분석. 그래서 이게 뭐 제일 좋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분석을 선생님들 감으로 할 수는 없어요. 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불가능한 거. 그건 누구도 불가능. 인지 영역에 바뀌기 때문에 이해 영역 바뀌기 때문에 그건 통계로만 접근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요 수능 왜냐하면 또 입시가 중요한 거니까 요 수능으로 빨리 공부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이제 1단계가 3,000개가 그거죠. 영어 독립 복화 3,000이죠. 그렇죠? 요거가 이제 초보 영어 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초적으로 필요한 사람 이제 영어 공부할 준비가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단어 외우셔야 돼요. 이제 5,000개를 다 외우면은 초보는 탈출이어서 이제 초중급 단계 그러니까 초중급 그러니까 중급에서도 1단계인 거죠. 그렇죠? 그 정도 5,000개 외우시면 교환학생 갈 수 있어요. 어학연수 가도 딴 사람들은 단어 때문에 이 단어 뭐지 이 단어지 뭐지 그러는데 단어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급 영어가 7,000개, 테드 정도 외우면은 영영 자막으로 미드든 영화든 일단은 보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극소수기 때문에 관용구나 구동사 때문에 힘들지 단어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그다음에 만 개를 배우면은 만 개를 외우면 어떻게 된다? 어떤 뉴스도 다 읽을 수 있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4,000개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요번에 되거든요. 한 11월에 되거든요. 이거 외우면 끝판왕이죠.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능 언어 영역 있죠. SAT 언어 영역 시험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끝판왕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제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분석해갖고 여기에는 제가 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저는 통계로만 정말로 공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테스트거든요. 젠슨 왕 요즘에 가장 핫한 CEO잖아요. 엔비디아 CEO. 이 사람 인터뷰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만 개도 필요 없어요. 9,000개 외웠다. 이미 99%. 아 여기 비즈니스 테크놀로지는 8,000개부터 99%예요. 영화 다 외웠다 95%. 테드 다 외웠다 98.5%예요. 동화 다 외워도 86.5%인데 동화는 확실히 여기랑 단어의 소스가 많이 다르겠죠. 동화는 도끼, 뭐 마차 이런 게 많이 뭐 나무 이런 거 중심으로 나올 텐데 여기 이제 기사에는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그래도 86%다. 그래도 그러면 토익 볼까요? 토익 RC 모의고사 하나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미 7,000개부터 99%예요. 그러니까 테드 하나 외우시면 돼요. 조금 나는 한계가 있어도 5,000개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토익 보실 분들은 글로벌 트렌드 외우면 좋네. 비즈니스 이코노미도 좋네요. 근데 저는 영화 외우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인생이 토익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 외우시면 그냥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진짜. 그다음에 이제 그 미스터 비스트. 미스터 비스트는 동화가 좋네요. 이제 일상어랑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들이 많이 볼 테니까 쉬운 단어를 쓸 테니까 벌써 동화가 96%라서 딴 거랑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영화도 벌써 다이아몬드 99%. 이거는 뭘 어떤 데이터를 주셔도 저희는 다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제가 조금만 문제를 풀어볼게요. 장문 5개 해보고 다른 문제만 조금 풀어볼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테드 새로 나온 거 제가 몇 개만 풀어보면은 이게 이제 레벨 13이니까 920번, 30번 요런 데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뭐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포텐셜이겠죠. 죄악, 크라임, 범죄, 죄악이 있겠죠. 여기에 시작하다, 개시하다, 런치겠죠. 벌써 어려워요. 유리, 글래스겠죠. 공급하다, 서플라이겠죠. 뭐 이렇게 푸는 건데 한영 영안이 계속 바뀌어요. 한영 영안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틀린 거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퀴즈에서 무조건 다시 풉니다. 보기 다시 재구성해 갖고. 그다음에 볼까요? 그다음에 여기 단어가 쉬워요. 뭐 UMB 이런 걸로 시작하겠죠. 뭐 to, 뭐 in, out 이런 전치사가 많이 쓰니까 초반부에 많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예문에서 그걸 진짜로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무엇을 성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첫 번째 그룹은 덜 혼잡하다. There are basically two types of people. People who죠. who. 이제 이거 명언 제가 인생 명언 1400으로 제가 이거 거의 9개월 동안 작업해서 넣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5살 어린이 영어죠. Let's find the way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If you don't know meaning of a word, 만약 의미를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사정해서 feel free to use죠. 진짜 끝판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중급 독해는 벌써 어렵죠. 왜냐면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당신이 얻는 것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갖는 것보다 물질적으로 갖는 것보다 거기에서 얻는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As you get by achieving is not 이거 아니다 이거 뭐지? what you get이겠죠. what you get. 이거 어렵다니까요. 벌써 헷갈려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다니까. 이게 독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Tell me about a brave night이겠죠. 사용한 지식만 머릿속에 only knowledge that is used to stick in your mind이겠죠. 이거 어려웠죠. 이번 거 좀 어려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낼 수가 없어요. 안 낼 수가. 고급 퀴즈는 해석이 없고 자 이제 장문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김재우 선생님도 극찬을 했어요. 김재우 선생님도.
나한테 남은 과자가 하나뿐이야. 이거 벌써 어려워요. 왜 대문자? 이거 대문자 캡슐이. I have only one snack. left겠죠? 꾸며주는 거죠. left가 볼까요? 여긴 쿠키네요. 쿠키. 그냥 과자를 쿠키라고 했나 보네. 뭐 스낵도 전 틀리지 않는다고 봐요. I only have one snack left. 이런 건 어려워요. 이런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left 모르면 I only have one snack 그래도 저는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화는 되니까. 그렇죠? 그는 생일 파티에 가장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He only invited 먼저 쓸게요. invited only his best friends라 그럴게요. to his birthday party. He invited only his best friend to his birthday party. 저는 다 맞았어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담화는 best 대신 closest 그냥 직역을 한 거죠. 가장 가까운인 거죠. 그렇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your help죠. 그러니까 이거 장문하면 여러분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무조건 늡니다. 무조건. Thanks for your support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제 신발끈 묶는 거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신발끈이 뭐더라? thanks 할게요. Thanks for helping me tie my shoelace인가? shoelace로 알고 있거든요. Thank you for helping me tie my shoe. 복수로 써야 되네. shoelaces. 왜 복수로 써야 되지? 김재호 선생님 인강 들어보면은 이런 거 왜 복수로 써야 되는지도 되게 왜 prices인지 그런 것도 되게 깨알같이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김재호의 영어 회화 100 인강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녀는 어려운 과제를 도와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She wanted to thanks. 그냥 여기서 전하고 싶다 해서 뭐 트랜스포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그냥 thank 하면 돼. She wanted to thanks her teacher for helping. 이거 잘하는데요, 저 오늘. helping her 과제를 도와준. her doing 해야 되나? 이거 관사를 모르겠어요. difficult homework라 그럴게요. difficult homework. 이거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볼게요. She wanted to thank her teacher. 여기까지 맞죠? For helping her with a difficult assignment. 밑에 AI는 she was eager to thank. 그러니까 want 대신 eager 막 열망했다죠. Teacher for helping on a challenging. 그러니까 여기는 심지어 헐도 안 써버렸어. 이미 여기 헐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건 이미 주어가 누군지 아니까 helping on a challenging assignment.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 딥러닝 공부하다가 그 개념을 공부하다가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게 두 문장 정도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가로 셀프 피드백인데 누구한테 거의 준 첨삭을 받는 수준. 왜냐하면 첨삭은 돈이 진짜 비싸거든요. 준 첨삭 받는 효과가 거의 90% 나겠다는 걸. 예술이죠. 이건 김기호 선생님도 극찬을 하셨습니다. 저도 다 저런 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다시. 그래서 기승전 갓재우 성인 영어 회화 티칭의 지존. 이거는 여러분 안 들으면 인생 손해입니다. 제가 진짜 말하다 보니까 40분 얘기했어요. 이게 40분 얘기한지도 몰랐어요.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저는 앞으로 뭘 할 거냐면은 장문을 여러분들이랑 하루 10개씩 20개씩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여러분 공부도 되고 저도 공부도 하는 게 윈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진짜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